과식하지 않는 삶. 이 식으로 서이지. 소화기 외과 전문의이자 건강코치, 나고야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암연구소 중앙병원 대장외과에서 수련의 생활을 마쳤다. 이후 나고야대학교 의학부 부속병원, 현 암센터 중앙병원, 아이치 거대학에서 대장암 전문의로 근무하며 암 치료에 매진했다. 2018년 예방 의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리는 건강 코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과식하지 않는 삶. 소박하게 먹고 단순하게 소식생활에 도전한 외과의사. 배부를 때까지 잔뜩 먹고 곧바로 잔다. 이것이 45살까지 나의 생활 방식이었다. 잔뜩 먹고 잔 다음에 속이 부득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빈속에 블랙커피만 마시고 출근했다. 단식이라 하면 얼핏 고승이 며칠씩 먹지도 않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사람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도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젊은 때는 거뜬히 하던 운동을 지금 다시 보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된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며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잦다. 이런 현상을 두고 흔히 나이 먹어서 그런 거더라고 말한다. 현대인은 나이보다도 노화한 사람이 많다. 나는 그 원인이 과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헐 적단식은 하루 중에서 고형물을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나누어 관리하는 식사적을법이다.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그 시간에는 수분 이외의 고용물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다. 나머지 8시간 동안에 고용물을 섭취한다. 이렇게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면 필연적으로 식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위쪽에서 음식을 절제하는 절식의 관점에서 건강하게 먹으며 절도하는 식습관을 생활 실천으로 소식생활이라 부르기로 한다. 16세기 르네상스 베네치아 기적으로 102세까지 장사한 코로나로는 저서 무병부에서 절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황제내경이나 인도의 아유르베다의 가르침에도 과식의 폐해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다.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아예 안 먹는 것이 더 좋겠네요 하고 안이하게 받아들인다. 어떤 영양을 취하고 어떤 생활을 유지할지 명확히 설계하지 않고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면 욕망에 굴복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달콤한 음식을 마구 먹어대다가 결국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책은 제 몸 건사하기도 혹은 외과 의사가 배부를 때까지 잔뜩 먹고 저도 불량한 생활을 청산하고 소식 생활을 시작해서 4년 가까이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을 담고 있다. 현대인은 텔레비전 등등등등 사람을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나는 이 책이 생활에 건강하고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소식 생활에 앞서서 몸소 독소를 제거하는 식품은 간은 24시간 해독 작업을 한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간도 때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간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따로 영양제를 먹는 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다. 고단한 식사량을 제한해서 소화에 동원되는 대소 작업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사과겉에는 팩틴이라는 수용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팩틴은 장내 여액균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장누수 증후군을 완화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장에는 수은이나 낙 같은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해주는 작용도 한다. 사과 폴리페놀 성분은 프로시아니딘, 또 케르세틴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비트, 이는 베타레인이라는 색소는 질산염과 항산화 물질의 공급원으로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항염증 작용에 뛰어나다. 동물 실험에는 비트 주스가 간 손상을 줄이고 자연 해독 효소 생성을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부터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온 마늘은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과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마늘을 썰어놔 다질 때에 나오는 알리신은 마늘의 주요 활성 화합물이다. 강력한 항산을 작용하는 알리신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평소 마늘을 즐겨 먹으면 지방간을 예방하고 주 2회 이상 먹으면 간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올리브유, 항산을 작용하는 폴리에스테놀 성분이 들어있는 올리브유는 항염 효과, 항암 효과, 건강성 이점이 있다. 올리브유는 서구인 사이에서 이성적인 식생활을 꼽히는 지중해식 식사법에 특히 많이 쓰인다. 제2형 당뇨 환자가 올리브유를 정식으로 식생을 바꾼 뒤에 지방간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밀크 시슬, 흰머리 엉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식물이다. 그 이후 효소물은 실리마리는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을 하며 간 해독을 잡는 글루타티온 분비를 촉진한다. 손상된 간 기능과 담낭을 회복하는 작용 외에 뱀에 물린 상처, 알코올, 또 기타 환경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허브다. 요즘도 만성 감염, 간경변증일 때 보호하며 사용이 되고 있다. 간 해독 음료로는 저녁 먹고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독 음료를 마신다. 사과즙은 당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 첫날은 낮에 식사 대신에 사과주스와 비트주스를 마시고 대장과 소장을 편안하게 유지한다. 밀크시슬 같은 허브차 외에도 간보호 효과가 있는 우엉차, 민들레 뿌리차를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 이튿날은 아침에 올리브유를 2큰술, 사흘째는 올리브유를 3큰술을 넣고 해독 음료를 만들어 마신다. 이 방법은 아침부터 생마늘을 먹어야 하므로 사람 만날 일이 있는 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생마늘 때문에 속이 메스꺼린 사람은 자전자 분말을 물에 녹여서 마시고 20분 후에 해독 음료를 마신다. 또 다른 간 해독법에는 18시간 동안의 단시간 후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각각 한 큰술씩 15분 동역으로 발효해 총 120ml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간 해독 음료 레시피: 물, 사과, 레몬, 비트, 올리브유, 마늘. 소식 생활에 도전하는 외과의사, 양생철학, 장성 메커니즘, 덜 먹으면 더 오래 산다 등 해독의 권유, 디톡스 해독, 감정의 해독, 소박한 업상의 힘, 소식 생활에 운동 습관, 건강에 대한 태도. 이시그로 박사의 건강학교 4단에서 양생의 철학 입장에서 장수 메커니즘, 덜 먹으면 더 오래 산다. 덜 먹으면 더 오래 산다. 과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먹으며 절도 있는 식습관을 수진하자. 이 책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도 있는 식습관이란 무엇인가? 절도 있는 생활 식습관이란 무엇일까? 귀찮아서 운동하지 않고 본론 들어가기 전에 과학적으로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과일, 채소, 통곡물, 하루 15분 운동하기, 사회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일원에 참여하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연령을 제한하는 소식이 수명을 연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증명이 되었다. 늙지 않는 법은 건강보호제를 먹는다고? 건강보호제를 접하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 우리 몸속의 세포는 에너지 대사와 DNA 보관, 유전자 발견 등 다양한 것이고, NMN은 나드 플러스 노화 방지와 장수 효과에 따른 메커니즘은 시루토인이라는 단백질의 활성화를 상징한다. 장수 유전자는 이름과 함께 여러 방송에서 다루어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시루토인은 손상된 유전자를 보존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시루토인 활성화는 건강한 노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시루토 나더 몸속에서 비타민 B3가 존재한다면 기본적으로 몸이 가능한 한 바닥날 일이 없다. 나더 값비싼 보조제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생레몬이나 목초 먹인 소에서 얻은 버터에서 단백질을 제거한 것, 유기농 채소를 먹는 편이 훨씬 더 확실한 건강 효과를 올 수 있다. 일찍이 시루토인 활성화하려면 열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노화에 대한 태도는 오래 사는 것도 못할 노릇이다. 뜬금없는 질문에 대한 당신은 오래 살고 싶은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나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질문 오래 살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사람들은 노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 후성성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41세, 여성은 87.45세로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남성은 8.8년, 여성은 12.4년을 누워 지내거나 돌봄을 받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노후에 제 한 몸 건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일어서는 간단한 동작조차 여의치 않는 모습을 떠올리면은 오래 사는 것도 못할 노릇이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노화를 예방하면 방법은 알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겠네요. 자,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죠. 근력 강화, 건강수명 연장 비결은 오래 살고 싶어도 몇 년간 병상에 누워 지낸다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 이라는 병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골절이나 관절 통증, 영양장애에 의한 근육 위축, 견정기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운동기능 저하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일찍부터 근력을 단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앞서 장수의 조건으로 식사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실제로 연령을 제한하면 근육량이 떨어진다. 이 같은 근력 유지 효과는 단식을 병행하면 더 오래간다. 앞서 소개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하루 섭취 연령을 400kcal로 제한하는 대신에 격일로 단식을 하면 체중은 더욱 감소하는 반면에 체지방 체중은 제한식을 할 때보다 적게 줄어들었다. 단식과 운동을 병행하면 열량을 제한하면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단백질의 진실, 정말 건강이 좋을까? 몸속의 모든 대사 반응은 효소를 매기로 하는데 단백질은 효소뿐 아니라 근육과 뼈 등 우리 몸의 기본 구조를 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하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위점막이 위축되면서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헬리코박터 감염을 들 수가 있다.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나성균에 감염된 사람은 물론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도 나이 들면 다량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어렵다.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좋다고 단백질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될까? 단백질이 분해되면 가장 먼저 아미노산이 여러 개의 결합한 펩타이드가 된다. 최종적으로 펩타이드는 작게 분해되어 아미노산 형태로 천히 흡수된다. 그러나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소흡수되지 않은 펩타이드가 대량 장속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펩타이드는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부패된다. 결과로 암모니아와 아민, 인돌 등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암모니아는 소변 냄새의 원인이 되고 아민은 생선 비린내 같은 고약한 냄새를 만들며 인돌은 대변 냄새를 이루는 요소다. 이런 물질들이 증가하면 대변 냄새가 어떨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대변 속의 암모니아의 양은 단백질 섭취량에 비례한다. 소변이나 호흡에서도 장에서 흡수된 암모니아와 아민, 인돌 등이 검출된다. 소변 냄새, 입냄새의 원인이다.
냄새의 원인이다. 소화 흡수력. 한여름 대학볕 아래 달걀을 두면 한여름 대학볕 아래 날달걀을 둔다고 생각해보자. 기온은 섭씨 37도. 60% 상태에서 날달걀을 몇 시간 두면 어떻게 될까?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식사 이후부터 배변까지 걸리는 시간을 잘 통과 시간이라 한다. 음식물이 대장 전동부의 후반부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변비가 없는 남성은 평균 7.2시간, 변비가 없는 여성은 31.8시간으로 나타났다. 변비가 있는 여성은 평균 잘 통과 110시간이나 걸렸다. 단백질이 5일 가까이 장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변비가 있는 여성은 일주일 전에 먹은 것을 배변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앞서 이야기한 기온 37도, 습도 60% 조건은 장내 환경과 동일하다. 한여름 대학 아래 둔 날달걀처럼 장속에 5일 이상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남아있다면 건강에 좋을 리가 없다. 주변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권장하는 식사법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고기와 치즈를 많이 먹고 당질을 제한한 식사법, 지방을 없앤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 식사법은 그 사람의 단백질 분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몸은 무엇을 먹었느냐 보다도 무엇을 얼마나 분해해서 어느 정도 흡수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육식을 즐겨 먹으면 대변 냄새가 지독해진다. 대장까지 도달한 음식물에서 나온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류가 늘어나고 장내 펩타이드 분해물인 부배산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는 사람은 단백질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세상적으로 먹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데이터를 소개한다. 미국 연구자들이 50세 이상 추적한 결과 단백질 섭취량과 사망률을 살폈다. 섭취 열량 중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10에서 19, 50에서 60대에는 중단백군에도 암 사망률이 3배 상승했다. 반면에 6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고단백군에서도 암 사망률이 0.4배에 불과해 고단백군이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젊은 시절에는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